최근 특별 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겨레와의 첫 인터뷰를 했습니다. 8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마친 그는 여전히 수많은 논란 속에 서 있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조국 전 대표의 사면 소식은 정치권과 시민사회 모두에서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형기의 3분의 1만 마친 시점에서의 조기 사면은 비판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복절 사면 소식을 들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2030 세대를 비롯해 사면의 비판적인 국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의 행동과 실천으로 답하겠다. 그는 과거 입시 비리에 대해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과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죄송하다. 앞으로 제 행동으로 젊은 세대의 아픔을 덜고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힘쓰겠다. 또 하나 중요한 발언은 바로 재심 청구 의사 없음입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며 법적 논쟁보다 앞으로의 정치적 효능을 증명하는 것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무 능력이 뛰어나고 국정을 장악하는 힘이 좋다. 특히 산업재해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모습은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보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을 품위 없는 겁쟁이라고 표현했고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2019년 자신과 가족을 근거 없이 공격해 삶을 짓밟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원할 경우에만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앞으로의 행보겠죠. 그 전에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또 재밌는 챕터네. 그 다음에 그의 적들. 이재명 아직 죽이지 못한 자. 조국 죽였는데 살아난 자. 이거 웃겼다 이거. 이재명 수모를 견디는 힘. 이거 유시민 작가가 했던 표현이거든요. 내가 무릎을 쳤어 이거. 야. 네 군데 법정에 끌려다녀야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모욕을 매일매일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견디고 나가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결여된 것을 선망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님을 보고 있으면 그 점이 정말 놀라워요. 저도 이게 제일 놀라워요. 예,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어. 예. 재판 하나만 해도 힘든 거예요. 야, 이거 저 같으면 정치 때려치웠어. 아이씨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고. 그러니까 나 안 할게 씨발.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 점은. 그리고 어떻게 된 게 안 죽어. 아직 죽이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어떻게든 죽이려고 인연을 했는데 못 죽이네. 응? 그러다가 결국 칼로 찔렀는데 안 죽네. 나는 총선 과정 전체를 보면서 가장 깊이 느낀 감정은 이건 좀 기적적이다. 예.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온 우주가 그걸 다 겪고 다시 총선을 이겨버리네? 야, 기적적이다 싶어서 저도. 예. 대단한 힘입니다. 그거. 예. 당 안에도 온통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했잖아. 언론이 도와줬나? 자기 편이 없었어. 2월에 좀 사실 위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겨레 이런 데서도 무조건 야당이 뭐 민주당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는 칼럼이 막 실리고 이럴 때 그렇지. 광주 가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광주 민심도 굉장히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흔들어 댔으니까. 예, 정말 민주당이 선거를 치면 어떡하지 이래서 이 선거를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가 2선 퇴진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이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 무서우니까. 이게 서울에서도 저한테 어드바이스 해보라고 한 분들이 있었어요. 당대표 사퇴는 아니더라도 뭐 어떤 형식을 거쳐서 선거 전면에서는 뒤로 빠지는 이런 방안을 한번 얘기해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제가 뭐 좋은 말로 혹시 전화 오면 얘기는 해볼게요. 왜 얘기를 해 그런 거를. 전화 한번 왔기에 제가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도 절대 물러나면 안 된다고. 이거는 그냥 책임은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책임을 져야 된다. 중간에 물러서게 되면 책임도 못 지게 된다. 그러니까 죽든 살든 당신이 책임지고 끝까지 가서 그 결과를 놓고 책임을 져야 된다. 저도 한번 했어요.
저는 이깁니다. 저는 여론조사 꽃의 수치를 쭉 봤기 때문에 제가 이거 100분 토론 나가서 유승민 의원하고 그 3월에 토론할 때도 그렇게 어드바이스 했다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2월 말 3월 초 그때가 좀 위험했어요. 수모를 견디는 힘이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막 자존심에 스크래치 나고 이럴 때 그걸 못 견디면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수모를 견딘 힘. 이건 진짜 대단합니다. 이 정도 수모를 견디는 힘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정도 되는 분들한테서 본 것 같아요. 자, 달라진 조국. 죽였는데 살아난 자. 이거 맞지? 달라진 조국. 달라졌어요. 예. 많이 달라졌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웃기기까지 해. 대부분에서 파기환송 안 하고 그냥 상고 기각하면 그냥 며칠 안으로 바로 그렇죠. 교도소로 가야 돼요. 2년. 그래서 조금 건들면 안 돼요. 어차피 2년 선고 받아놨거든 지금. 건들면 안 돼. 무서운 게 없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어서 살아남으려는 거예요. 정치 무대에서 생존해서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제대로 좀 운영해보고 자기가 펼치고 싶은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모든 수모를 견디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윤석열이 만나자 그러면 뭐 의제 협의 없이 그냥 만나자 그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살려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조국 대표는 자기가 죽어도 돼. 자기도 죽어도 상관없어. 이 싸움의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을 함부로 건들지 마라 니들. 그리고 총수가 요즘 갈라치기 경계를 많이 하던데 이 세상에 이재명 하나만 옳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라는 식으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그 상당 부분 작전 세력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작전 세력이 주류라고 봐요. 이재명을 진짜로 좋아하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조국을 경계하는 마음이 있다면 걱정하시지 말라. 조국 대표는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이다. 자기가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윤석열을 죽이는,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을 응징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재명은 국가의 운영을 바로잡음으로써 간접적으로 그것을 응징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둘이 완전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선동들을 해대는 자들이 있죠. 있죠. 네.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혀요. 이재명도 조국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국도 이재명을 필요로 해요. 이재명은 조국 스타일로 싸우지 못해요. 자기의 위치나 자기의 경로가 그런 방식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조국은 이재명처럼 싸우면 안 돼요. 뭐 품을 크게 넓히고 이거 안 돼. 날카롭게 칼을 갈아가지고 직진해야 돼요. 그게 자신의 역사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조국은 너 죽고 나 죽자예요. 그렇죠. 조국을 그래서 부활시킬 사람은 또 이재명인 거예요. 당선돼서 사면해서. 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조국 전 대표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치인으로 돌아왔고 내년 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 대표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성급하지 않겠다며 내부 논의 후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극우 정당으로 자멸을 가속화시켜야 한다며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전에는 5.18 정신 헌법 반영, 계엄권 제한, 검찰 영장 청구권 삭제 같은 부분적 개헌, 2028년 총선 전에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4년 연임제, 지방분권 강화 등 본격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9년 이후 제 인생의 별자리가 바뀌었다. 학자가 아닌 정치인으로 국민과 함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국 전 대표는 사면에 반대했던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행동과 실천으로 자신을 증명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과연 그는 내년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을까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어떤 미래를 그려낼까요? 앞으로의 행보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